서산에서 50대 남편이 대낮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숨진 아내는 경찰에 4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방사청 대전 이전이 확정되자 충청남도가 같은 대선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범도민 추진위가 오늘 출범했고 김태흠 지사가 이달 중 대통령 면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마약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밀반입한 필로폰 등 마약류가 시가 100억 원대, 4만 3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철도변 소음을 막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지만 저층과 고층 아파트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수차례 신고해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남편의 접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던 4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든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 이송 직후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가해자는 다름 아닌 A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있었죠. 거의 실신 상태죠. 얼굴이고 배. A씨는 평소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지난달 초 경찰에 최초 가정폭력을 신고한 뒤 3차례 더 신고를 반복했습니다. 계속되는 신고에 법원은 남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A씨 보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달 말 보호 명령을 어기고 A씨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보호 명령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건강식품으로 속여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양만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이 하얀색 가루가 든 봉지를 집어 올립니다. 필로폰 1.3kg으로 4만 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이 국내 마약 유통조직 총책인 33살 태국인 A씨의 집에서 찾은 겁니다. 경찰은 필로폰 등 마약류 3kg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밀반입 유통한 A씨와 조직원 구매자 등 태국인 40명을 검거한 뒤 이 가운데 마약을 소지하거나 마약류가 검출된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류를 콜라겐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했습니다. 판매는 SNS를 통해 충남과 전북 등 전국에서 현금 거래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노동 강도가 심해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마약 범죄가 1,600여 건으로 4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걸리거나 하면은 강제 추국을 되면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더욱 외국인 중심으로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외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출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2018년 출연한 보상금과 이자 3,067억 원 가운데 8.3%인 265억 원만 사업비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허베이조합은 집행액 157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을 앞세워 대전이 방위사업청 유치에 성공하자 충남도가 같은 대선 공약인 육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통해
도민들의 뜻을 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충남 이전 조속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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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의 논산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충남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대학 총장, 군 전문가 등 4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을 대전에 이전하기로 한 대선 공약이 대통령 취임 넉 달여 만에 확정됐지만 같은 대선 공약인 육사 이전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육사 이전 여론을 확산하는 데 모든 활동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사와 회사가 서울이 아닌 청주와 창원에 있고 미국 등 주요 나라의 사관학교도 대부분 수도 바깥에 있어 육사의 논산 이전이 문제될 게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입니다. 수도 사수 등을 내세운 국방부와 육사 동문회의 반대 논리가 육사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육사 출신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육사 동문회가 오히려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육사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청남도는 김태흠 지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 육사 이전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청와대와 비슷한 규모로 짓기 위해 4천억 원대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은 세종집무실 규모를 기존 청와대 건물의 연면적과 비슷한 7만 6천여 제곱미터로 가정해 공사비와 부지 매입비 등 사업비 4,593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행복청은 이에 대해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세종 집무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소음은 보통 철로 근처가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고층의 경우 철로와의 거리가 저층보다 멀지만 소음 피해는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대전역 인근의 한 아파트입니다. 역을 나온 KTX 열차가 아파트 옆을 지나자 굉음이 울립니다. 들리는 것처럼 기차가 지나가자 세로 칠판을 긁는 듯한 심한 소음이 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소음이 고층에서 더 크다고 말합니다. 지상과 고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소음 측정기 2대로 동시에 1시간 동안 측정해봤습니다. 방음벽 인근 지상에서의 평균 소음은 64.5데시벨, 최고값은 81데시벨로 나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16층에선 평균 소음이 73.8데시벨, 최고값은 92.2데시벨까지 치솟습니다. 심하게 변하면 정신 착란을 일으킬 정도고요. 텔레비 안 들리는 것은 보통이고 대화가 안 되고. 이 같은 철도 소음, 해마다 300에서 800건가량 민원이 쏟아지지만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조치까지 이뤄진 경우는 단 16건에 불과합니다. 해당 아파트 소음 민원도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 보낸 답변서에는 자치단체가 할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철도 소음 기준이 굉장히 후진적인 방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확인했고, 그래서 이 국토부나 환경부 이 관련된 이 정부 부처들과 이 철도 소음 기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선진화할 것이냐.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철도공단 측은 노후화된 방음벽을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례로 개량하고 있고 소음 저감 장치 등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철도 소음 연구에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195억 원. 이 연구로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철로는 5천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입점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대 측은 입점 협력업체 중간 관리자에게는 350만 원, 일반 판매사원에게는 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약 1,000명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결제대금 250억 원도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4주 앞당겨 지급하고 시설과 보안 등 도급업체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도급비를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풀 단서를 찾기 위해 1,000m 깊이 지하에 실험실이 마련됐습니다. 우주 연구를 위해 모두가 하늘로 향하는 이때 지하에 세계 6번째로 넓은 실험실을 구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의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는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게 과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암흑 물질은 질량이 있다는 것 외에 아직 알려진 게 거의 없어 과학계의 최대 난제로 꼽힙니다. 암흑 물질과 중성미자를 연구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 높이의 2배인 지하 1,000m 깊이에 3,000제곱미터 면적의 실험실이 마련됐습니다. 우주선 등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면서 암흑물질과 중성미자가 내는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특히 암흑물질 후보 중 고 이휘소 박사가 예측했던 윈프라 불리는 입자의 흔적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도 지하 700m 깊이의 실험실이 있지만 깊이와 크기 모두 연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주 희귀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들을 다 없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에서 우주선을 최대한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서 고심도 지하 실험시설을 활용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연구 성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대전 총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회 참가 규모가 당초 목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해외 120개 나라 480개 도시를 포함해 524개 도시 5,6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해 5,000명 참가라는 당초 목표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총회 기록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시는 하나건설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의 자재와 장비, 인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해 협력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전 동구중앙시장의 제3공영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59억 원이 투입된 3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20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3주차장 완공으로 하상도로 주차장 철거 이후 심각한 주차난을 겪어왔던 중앙시장 불법 주정차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월간 충전 금액과 캐시백 한도를 줄이면서 온통대전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